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 잘 들으셨죠? 오늘은 장애인 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소소한 작은 프로그램도 있었고, 또 말씀으로 장애인 주일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도 배웠을 것 같아요. 예. 네. 사실 지금은 토요일입니다. 네. 아직. 네. 배경이 제가 지금 입은 옷이 초록색이거든요. 그래서 내 옷이랑 막 배경이랑 왔다 갔다 할 것 같은데 크게 신경 쓰시지 마시고 제가 옷을 잘못 입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장애인 주일이고 그래서 특집으로 좀 마련해봤어요. 잠깐이지만 조금 더 역사적인 것이나 이런 걸 좀 살펴보면 좋겠다는 네. 마음에서 준비해봤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네. 그 최고 지성의 시대라고 하는 그리스 철학자들이 장애인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것이 있어요. 네. 한번 소개해 주실래요? 네. 저도 읽으면서 좀 놀랐는데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장애아를 양육하지 못하도록 법을 제정하라. 그리고 플라톤이 장애아를 사회에서 격리시켜라. 이런 얘기를 했네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물론 나오긴 했지만 신에게 벌을 받은 것으로 생각하기도 했긴 했지만 어쨌든 확실히 그쪽 지역에서는 네. 이런 생각들이 고착화되었던 것으로 보여지네요. 그죠? 네. 또 사실 뭐 그렇다고 우리가 일방적으로 비난만 할 수 없었던 게 그 당시 뭐 국제 정세 등을 대충 보면은 뭐 스파르타만 봐도 네. 싸워야 되니까 뭐 그래서 장애인에 대해서 좀 큰 편견을 가지지 않았나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렇죠. 그럼 서양은 그런데 우리나라 조선 시대는 어땠나요? 한번 좀 소개해 네. 줄래요? 아, 정말 놀라운데요. 이 장애를 질병의 하나로 보았다라는 이 인식의 문제가 굉장히 크게 차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장애인과 부양자에게는 부역과 자벽을 면제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병역 문제도 면제해줬다. 그리고 정성껏 돌본 사람들에게는 표창을 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들을 학대했을 때에 가중처벌로 엄벌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만약 무고히 장애인을 살해를 했을 때 해당 고을의 의포를 한 단계 강등했다라고. 아마 이게 시였으면은 뭐 군으로 되고 뭐 이런 네, 얘기겠죠. 그런 것 그죠?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명 살해했을 때 그 동네 자체가 그 시 자체에게 네. 페널티를 같이 준 거잖아요. 네, 진짜 엄청난 벌이죠. 그러니까. 사실. 네. 같이 공동체가 책임져라 이게 네, 연대 얘기겠죠. 책임. 네. 예. 조선시대 그랬네요. 그리고 또 살펴보니까 조선시대에 선진적인 복지 정책이 굉장히 많았대요. 전문 일자리를 만들고 장애인을 위해서 또 능력 위주로 채용을 했고 또 명통시라고 불렸던 장애인 단체도 만들었대요. 그래서 그 결과가 조선 초기에 우의정과 좌의정을 연임했던 허조, 또 중종 때 우의정 권균, 광해군 때 좌의정 심의수, 또 영조 때 대제학 이덕수. 그러니까 이런 훌륭한 사람들이 등용되었다는 거죠. 전혀 편견 없이. 그래서 조선시대 장애인은 단지 몸이 불편할 뿐, 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도 없었던 시대에 인간의 어떤 도덕성만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그 형상, 사람을 사람으로 인정하는 네. 참 놀라운. 그러니까 네. 존중해주고. 그러니까. 네. 그러네. 요즘 우리 시대는 어떨까요? 우리가 사는 시대는. 네. 그러게. 장애인을 비하하는 거는 여전히 좀 있는 것 같긴 해요. 네, 아무래도 교육적인 부분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문제가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우리나라 인구의 중에서 250만, 5%가 장애인이라고 하니까 네. 결코 적지 않거든요. 250만이면은 웬만한 광역시 네, 그렇죠. 숫자니까 네, 부산이 400만 좀 안 되고 음, 그러니까 뭐 웬만한 큰 광역시 숫자만큼 그러니까 많은 인원. 네, 진짜. 특별히 4월 20일을 장애인의 날로 제정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4월 20일이 장애인의 날인데요. 왜 이렇게 4월을 잡았냐고 하면 모든 것이 이렇게 기지개를 펴는 계절이 1년 중 이 4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장애인들의 의지를 담아서 이 4월을 장애인의 날로 삼았고 20일이라는 날은 다른 기념일과 중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중복되면 안 되지. 네, 그렇게 잡은 것 같다. 잡았다고 얘기. 네, 그렇네요. 만물이 소장하는 봄처럼 그런 좋은 의미를 의미인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네.
우리가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편견 중에 몇 개만 오늘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크리스찬 지성인이라면 네. 알아야 할 배워야죠. 것. 네.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장애인으로 태어난다고 생각을 많이 해요. 선천적인 장애인을 많이 생각하는데 네, 실제 네. 어떤가요? 실제로는 이제 90% 이상이 사고나 질환으로 인해서 나중에 장애를 가지는 경우들이 많다.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250만 중에서 거의 200만 네. 이상이 사고로 인한 사고로 인한 거네요. 네. 질병이나 그래서 선천적인 게 아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누구나 그렇죠. 그런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네. 그런 저희도 사실 사실이죠. 어떻게 보면 네, 그럴 수 그렇죠. 있죠. 그리고 제가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장애인이 맞냐, 장애우가 맞냐 네. 여전히 좀 헷갈려요. 네, 어떻게 해야 되나요? 사실은 장애우라는 말이 굉장히 뭔가 친근한 표현이어서 음. 어느 순간 이렇게 좀 됐던 것 같은데 음. 사실은 이 장애우라는 말은 이 장애를 가진 친구라는 의미인데 비장애인 기준으로 만들어진 의존적인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답은 잘못됐다. 그래서 장애인은 아기에서부터 노인까지 남녀노소를 다 구분하지 않는 그 장애인으로 이렇게 호칭하는 것이 맞는 표현이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제 기억에도 제가 대학생 때였던 것 같기도 한데 장애우로 많이 썼던 것 같아요. 네, 그렇지. 맞습니다. 친구 의미로. 네. 근데 그게 잘못된 의존적인 표현이고 네. 한 사람의 인격체로 봤을 때 장애인이 맞다는 겁니다. 네. 비장애인 기준으로 만들어진 이 단어라고 합니다. 좋은 의도였지만 어쨌든 왜곡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표현을 바로 잡아야 되겠네요. 장애인이 맞습니다. 그리고 바른 언어 사용 하나 더 했을 때 일반인, 정상인이라는 표현도 잘못됐다면서요. 그렇죠. 이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 정확한 표현을 이제 먼저 얘기하자고 하면 그 제가 비장애인. 네, 비장애인 어디 갔지? 눈을 놓쳤어. 다음 페이지. 아, 네. 미안해요. 내가 좀 네. 건너뛰어서 그래. 아닙니다. 아닙니다. 깜짝 놀랐네. 비장애인이 맞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네. 네, 일반인과 정상인이라는 표현 자체가 이미 벌써 그들을 정의하고 있는 그런 것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잘못된 표현입니다. 비장애인 네. 이렇게 써야 된다. 맞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래요. 여러 가지 우리가 잠깐 이야기를 나눴긴 했는데 또 한 가지 우리가 도와주는 문제도 또 한번 짚고 넘어야 될 것 같은데 네. 도와줄 때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는지. 네. 이것도 사실 편견에서 비롯된 언어 실수인데요. 이런 것들을 좀 바로 잡을 필요가 있는데 무조건적으로 도와주는 것 그게 과연 옳을까? 사실 그분들은 스스로 이렇게 노력하고 있고 또 대부분의 일을 혼자서 스스로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도와주기보다는 정말 도움이 필요한다거나 그런 상황에서 먼저 물어보는 거죠. 혹시 도와드릴까요? 네, 그래서 그런 어떤 반응이 있은 이후에 그리고 나서 도와드리는 게 예의라고 합니다. 오케이. 그냥 도움이 필요한 단체 약자로 생각하고 무조건 도와주는 것은 잘못이다. 그 편견이 있는 거죠. 편견이다. 네. 네. 내가 무조건 도와줘야 된다는 거는 잘못된 그렇죠. 편견이다. 네, 오히려 네. 물어보고 정중히 물어보고 하나의 인격체로 그죠? 그렇죠. 네, 독립된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이 정도만 우리가 알아도 그럼요. 그 흔히 할 수 있는 실수들이나 맞습니다. 또 우리 잘못된 생각들을 또 많이 잡아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현직으로 지금 특수교사로 사역을 하고 있는 우리 한 지체와 통하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네. 잠깐 우리 인터뷰 형식으로 어떤 상황들을 좀 들어보고요. 네. 그렇게 오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인지 통화가 되면? 네. 네. 단일 1부의 김화영 자매입니다. 네. 사랑부에서 여보세요? 사역하고 있고요. 네, 안녕하세요, 자매. 안녕하세요. 임상순 목사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식사했어요? 네. 네. 했어요. 네. 그랬구나. 이번 주 학교 바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장애인의 날이었는데 어땠어요? 사실 저는 음. 특수학교에 근무하고 있어가지고요. 그런 다 이제 학생들이 장애인 학생들이기 때문에 그런 건 딱히 없고 아, 원래 평소에 특수학급은 좀 바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그냥 뭐 너가 없었다고 하네요. 아, 그렇구나. 오케이. 네. 사실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일반 교사도 사실 힘든 직업인데 누군가 가르친다는 것이 근데 특수학교에서 장애인을 가르치고 케어한다는 것이 만만치 않아 보여요.
자매는 어떤 계기로 이렇게 지원하게 되었나요? 예비 질문이 없던 건데, 저, 맨 처음, 저는 전혀 몰랐는데, 그, 친구가, 중학교, 아니, 그냥, 완전 어릴 때부터 친한 친구 중에 한 명이 중학교 때 유아특수 교사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친구는 그 가족들이 유아특수 교사가 있는 친구였어요. 근데 그 친구를 통해서 그 직업이 뭔지를 알았는데, 그 나중에 저희 교회를 자세히 살펴보니까 그냥 잘못된 수술로 인해서 하반신이 마비된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그 교회 강단산에서 아름답게 찬양을 하면서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냥 복지관에서 봤던 친구들의 모습과 너무 완전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렇게 가르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조금씩 생각했던 것 같아요. 친구를 통해서. 그렇구나. 힘들진 않아요,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요? 아니, 이렇게 특수학교 교사로. 뭐, 몸이 힘들 때는 많은데, 근데 그래도 아이들한테 얻어지는 그런 에너지와 그 밝음과 그 순수함이 있어서, 또 모임, 저희 선생님들끼리 모이면 또 애들 얘기밖에 안 해요.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네, 우리 다니엘이 특별히 청년산부도 그렇지만 그 사랑부 또 미랄부 이쪽 사역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네. 네. 그래도 일손이 많이 필요해요. 그죠? 섬김의 손길들이. 저 이제 무조건 한 명의 선생님이 있어야지, 개별적인 지원이 되어야지 활동이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그러다 보면 이제 스텝들이 많이 필요하죠. 먼저 1대1로 붙는 선생님은 진짜 그 학생에게만 학생만 전담하기 때문에 이제 기타 이제 다른 필요한 일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오늘 방송 들은 청년들은 사랑부 많이 지원하겠죠? 네? 네? 네, 그럼 좋습니다. 네. 사랑부 있으면 좋은 점을 한마디 이야기해 주세요. 많이 좋은 오게. 점이요? 네. 저희 사랑부 교사들이 항상 하는 말이 있는데, 저희가 사랑을 주려고 섬기려고 사랑부에 왔는데 결국 사랑부 아이들이랑 그냥 가족들에게 받는 사랑이 많다고 하는데요. 저희들끼리 그렇게 말을 해요. 요즘에 저희 얼마 전에 말씀에도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으로 저희가 매일 만나를 들었는데, 근데 사실 순수한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는 게 진짜 어렵잖아요. 저 자체도 사랑이 부족한 사람인데 사랑부에서 이 친구들 통해서 진짜 사랑을 많이 배우고 있거든요. 오케이. 네, 진짜 마음이 따뜻해지는 부서고 매주 사랑을 충전받는 곳이라서, 네. 그러니까 저도 이런 말 많이 들었어요. 네. 사랑부 가서 오히려 충전받고 간다, 이런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네, 진짜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저도 많이 반성하게 되고, 오케이. 네,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요. 얻어지는 게 진짜 많은 것 같아요. 너무 나만 많이 질문한 것 같다. 우리 담당이신 강사님께서 안부라도 한번 물어주시지. 장자매 한 얼마 전에 만났는데 사실 저희가 이제 매년 이제 장애인 주일을 이제 저희가 기념해서 예배를 드리고 좀 주일을 삼아서 이렇게 하는데, 좀 뭔가 저희들이 좀 이 장애인 주일을 어떻게 하면 잘 보낼 수 있을지, 또 이 장애인 주일을 통해서 또 어떤 생각들을 가지면 좋을지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4대 비전 중에 하나가 장애인과 함께하는 교회 4대 비전 중에 하나 맞나요? 맞아요. 비전이랑 헷갈려서. 네, 지금 4대 비전 중에 하나가 그거인데, 사실 초창기에는 사랑부라고 하는 교육부서가 강남교회 안에 있다는 것도 사람들이 많이 몰랐거든요. 그래서 성도 대다수가 모르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부서인지 이런 걸 진짜 몰랐었는데, 이제는 여러 가지 장애인 주일 행사 또는 사랑학교 이런 걸 통해서 진짜 많이 알려졌어요.
그래서 참 감사하기도 한데 장애인 친구들 그리고 가족들과 교제를 하다 보면 기도거리가 진짜 많아요. 먹는 것, 자는 것 이런 사소한 것들이 너무나 중요한 제가 지금 살짝 바뀌어서 너무나 중요한 기도 제목인데 그리고 또 원하지 않았지만 한 가정에 장애인이라는 구성원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 가족이 진짜 많이 헌신하고 수고를 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작은 위로 하나가 큰 힘이 되는 누군가의 기도가 참 큰 힘이 되는 부서가 사랑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픈 자, 소외된 자를 사랑하고 섬겼던 예수님의 그 사랑의 마음으로 기억나실 때마다 사랑부 가족들을 위해서 그리고 미랄부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막 이러한 마음을 품으면서 진짜 장애인과 함께하는 강남교회가 되면 좋겠다. 이게 진짜 그 마음에 생각하면서 마음에 품고 있는 것 자체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사실 더 마음이 가고 더 기도하잖아요. 그래요. 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큰 도전이네요. 맞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내 기도 리스트 목록에 있다는 것 자체가 네. 네. 벌써 큰 진짜 처음에는 시작이 진짜 됐으니까. 몰랐던 것 같아요. 많은 성도님들이. 그래요. 그래서 되게 아쉬웠었거든요. 지금 바뀐가 봐요. 네, 저 오랜만에 콧바람을 좀 쐬러 나와가지고. 그래, 바쁜데 네. 인터뷰 응해줘서 고마워요. 일단 아닙니다. 이제 바람 잘 쐬시라고 놔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요. 곧 교회에서 봐요. 네, 그때까지 건강하세요. 그래요. 들어가요. 감사합니다. 네. 네. 들어가세요. 이상 우리 김화영 자매.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자매가 잘 이야기 나눠주었는데 우리 교회 비전입니다. 함께 꿈꾸는 또 청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케이, 이제 곧 교회가 또 정상화 될 것 같은 네. 소식들이 좀 들리는 것 같아요. 드디어. 네. 네. 더 마무리 잘하고 저희도 잘 준비해서 네. 첫 모임 정말 은혜가 있는 예, 은혜가 저절로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주일이 되도록 저도 기도하면서 준비 잘하고 있겠습니다. 그럼 한 주간 승리하시고 또 슬기로운 청년 생활도 많은 시청 짧게 하려고요. 지난주 너무 길었어요. 좋았습니다. 반응들이 좋던데요. 5분 만에 다 끝낸 유머를 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재밌었어요. 네, 수고해주신 우리 사역자들 특히 너무나 고맙고 오늘도 또 촬영해줘서 고맙고 항상 이곳 사역들 감사합니다. 어쨌든 한 주간 주 안에 승리하기를 바라고요. 우리 승리하세요 하고 인사하고 같이 하실까요? 네, 승리하세요. 안녕하세요.